김해 한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진행되는 도로 공사로 소음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3.15 의거 위령제는 봄이 아닌 가을에 열렸습니다. 60주년을 맞은 위령제에선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남 지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의 62.5%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 대상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에는 유라 진영 신도시에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주촌 선천지구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로 소음에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LG 헬로비전 제보 25를 통해 전해주셨는데요. 주민들은 교통 편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했지만 새로 진행되는 도로 공사로 소음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김해 주촌에 있는 3,4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왕복 6차선 도로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부산, 창원 등을 쉽게 오갈 수 있어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지만 아파트와 바로 붙은 도로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심각한 도로 소음 때문입니다. 입주한 지 1년째 주민들은 창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도로 소음이 심해서 24시간 창문을 열 수가 없고요. 환기조차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카메라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트럭이나 일반 승용차나 80km 제한인데 100km, 120km 밟는 경우는 많이 봤고요. 입주민들이 소음을 호소하는 이 도로는 국도 58호선과 14호선이 중첩되는 주촌교차로 주변 약 3km 구간입니다. 입주 전 아파트 실외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니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동의 경우 방음벽이 없는 6층부터 소음 법적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상 6층 이상의 고층은 별도의 실외 소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 국도 14호선의 확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방음벽과 이 도로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가중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뿐 아니라 인근의 외국계 대형 할인마트가 문을 열고 국도 58호선 주촌 3개 구간까지 완공되면 소음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늘어날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나 다른 관에서는 전부 다 저희 아파트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이고, 방음터널 및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그 정도까지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도로가 김해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도로가 우리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우리 도로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공동주택 지으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에 만족하니까 아파트 짓게 허가가 안 나겠습니까? 도로계획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도로계획이 수립된 상태였다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장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방음벽 3m에 있는 그대로 시공하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그게 성이 나가지고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행자나 김해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해야 된다고 저희가 아파트 승인 날 때도 그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내용은 입주 당시 전혀 몰랐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민 3,700명의 탄원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그린 뉴딜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녹색 성장을 배경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환경과 산업을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공공기관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그린 뉴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쪽 벽에 기다란 금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건물 외벽에는 타일이 갈라졌고 창고 천장엔 곰팡이가 잔뜩 쓸었습니다. 특히 건물에 유리가 너무 많아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낡고 노후화된 이곳은 지난 1994년 준공된 진주 반성 어린이집입니다. 만든 지 25년을 넘어선 노후 건축물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수 공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건물 내부 상태를 몰랐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부 그린 뉴딜 시범 사업으로 안전 점검과 에너지 성능 점검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20%가 넘게 현재 박리가 방락이 돼 있어서 요거는 저희 이번에 마감재 교체를 할 때 같이 보수가 들어가줘야.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결과 이곳은 현재 지하층 구조체의 일부 균열과 누수, 창호 성능 저하, 단열재 소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에너지 성능과 거주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슬슬 그런 노후화의 징조가 나타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가장 최적의 적기의 상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철근 노출 부위, 누수 부위 그런 거를 같이 리모델링할 때 같이 보수를 하게 되면 향후 또 30년, 4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확한 진단을 거친 반성 어린이집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게 됩니다. 물을 계속 켜놓은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 춥다는 느낌 조금 들었었는데 이게 만약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또 시원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시설안전공단의 이 같은 사회 공헌 활동은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공기질도 개선하고 에너지 성능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국민의 행복을 같이 조그만 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본보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게 또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10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 지역 공공기관도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15 의거 위령제는 봄이 아닌 가을에 열렸습니다. 어느덧 60주년에 맞은 3.15 의거. 이번 행사에는 어느 때보다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모태인 3.15 의거가 발생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다 희생당한 사람들. 그곳에선 편히 쉬시라 노래로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다해 헌화도하며 이들을 위한 8번째 위령제가 거행됐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열사님들한테 약속만 만나서 찾겠습니다. 해놓겠습니다. 걔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뭔 죄가 이리만 해서 이거를 내가 못하는 거 싶어서. 하지만 3.15 의거가 60주년을 맞았지만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의 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거 발생 50년 만인 지난 2010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을 뿐 여전히 홀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15라는 이름은 꼭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내가 죽어도 그게 한이 돼서 지금 눈을 못 감습니다. 3.15라 하는 것이 없고 전후로 이어갖고 우리는 4.19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산에서 4.19를 안 했는데 왜 이런 게 나오냐고 또 대밀지요. 3.15 당시 시민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 넘는 시민이 부상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연행돼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정한 3.15.
이들이 3.15 의거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입니다. 3.15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3.15 그 희생자 내지는 부상자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희생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60년 동안의 그 공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민주화의 1등 공신이지만 명예회복도 보상 등에도 아쉬움이 가장 큰 3.15 의거. 특별법 제정 통과를 바라는 바람이 3.15의 의미와 함께 다시 진하게 새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 지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62.5%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144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고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취약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부족한 복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취약 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김해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 대상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해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 지방자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경남에선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과 50만 명 이상인 김해가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경남도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정부 24 누리집에 여권 사진을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병역 미필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추가 발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올해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600억 원으로 제로페이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해사랑 상품권은 김해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점석 전 창원 YMCA 사무총장이 제7대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됐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30일 집무실에서 전점석 신임 대표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전 대표는 1981년 부산 YMCA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경남 하천 네트워크 창립 상임 공동대표, 경남 환경 교육 네트워크 공동대표, 진주 YMCA 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미디어 전시 공간인 이머시브 미디어 아트 체험관이 31일 문을 엽니다. 이머시브 미디어 아트 체험관은 청와대 세트장의 전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합천구는 이번 체험관 개장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29일 함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상담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와 해외 바이어 등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함안고는 이번 수출 상담회를 계기로 업체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